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확인해 보시죠. 요런 건 넘어가고 계약금이 0원이다. 명의 변경이 되었다. 평택의 아파트 비싸지고 있다. 물류 창고 투자해 볼까? 오피스텔인데 이제 동탄역 이쪽에 이제 완판이 됐다. 공사비 인상 금지.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팔리고 있고 허그의 무단임 차인. 네. 공급은 늘리지만 이제 대출을 옥죄고 있다. 매수세가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도강. 예. 노원, 도봉, 강북구로 나가고 있다. 청약 관련해서 토지 허가구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도강이 올라가고 있다. 노도강이 올라가고 있다. 공급은 풀었는데 대출을 이제 쪼으니까 이제 집값 상승세가 조금 대출을 쪼이고 있다. 상가불황이다. 토지 허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이제 서울 집값이 잡힐까? 건설사 수주액 반등했지만 일시적이다. 보통 요런 내용이네요. 이제 청약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계약금 없는, 저희가 이제 매매 계약을, 매매뿐만 아니고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없는 계약이 있습니다. 예. 계약금 없는 계약. 보통 이제 간행상 10% 계약금을 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당사자 합의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 없는 계약을 이제 돈이 오고 가고 계약서는 쓰죠. 계약서는 쓰는데 이제 계약금이 없고 계약금이 없으면은 이 거래가 허위 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맞나 이 소명을 하기 위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좀 조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보면은 명의 신탁인데 보통 이제 시행사가 신탁사에 맡깁니다. 그리고 신탁사에서 이제 시공사에 공사도 지급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 없는 계약과 신탁의 내용을 본다 하면은 결국엔 재산권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 다툼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이제 돈 주기 싫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신탁으로서 이제 흑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앞에 장막을 쳐가지고 소송의 대상자가 달라지고 이제 핸들링하는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당사자가 아닌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절차나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은 계약금 없는 계약 이런 것들 용어 한번 확인해 보셨고 이제 평택의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초반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 공사 관련 되신 분들도 많이 출퇴근 하고 한번 오시고 나면 몇 개월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숙식과 이런 것들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 짓고 나면 이제 다니는 직원들 그런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멀리서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수도 경기 쪽에 이제 출퇴근을 하겠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겠지만 이제 평택 그 자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 있냐 평택에 가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평택의 집값이 오르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거래가 많아지냐 실제 거래량이 많아질까 이게 이제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전월세 부분이 이제 또 아마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걷어들일 겁니다. 걷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이 가서 아마 기사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 관련해서는
이제 물류를 본다 하면은 이제 금리,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뭐 폭망을 하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푼 겁니다.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뭐 하나로 그냥 돈을 풀어서 돈이 풀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풀어서 이제 기업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이제 돈이 풀리면 돈이 많아지고 돈이 소위 말해서 돈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그 금리도 싸지고 대출이나 이런 것도 싸지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사람도 고용을 하고 뚝딱뚝딱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또 돈이 이제 생기면은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도 촉진되고 사업도 활성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푼다. 근데 이제 돈을 풀고 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이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뭐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 인하됐던 금리를 이제 다시 인상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타이밍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패드가 주도를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전쟁이 보통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보통 얘들이 이제 뭐 그 식량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식량이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 공급자거든요. 생산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이제 경제가 폭망하고 중국 같은 건 소비자이면서 이제 공급자니까 중국도 이제 폭망하고 또 중동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요.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또 이스라엘하고 이제 대리로 이제 이란까지 해가지고 거기가 뭐 종교적인 지정학적인 관점도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사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제 중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서로 사이가 좋고 나쁘고 따르니까 이제 사이가 좋고 나쁘다 이 말은 서로 이제 뭐 그 경제적인 뭐 진짜 전쟁을 하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뭐 그 서로 총알과 뭐 무기를 쏘고 싸우는 이런 전쟁도 있지만 경제 전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제 제재를 합니다. 뭐 너희한테는 이거 안 팔아. 이거 비싸게 팔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금리를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들일 시점이 왔는데 전쟁이 나고 경제가 폭망을 하고 중동 정세도 안 좋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원자재뿐만 아니고 국제 유가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공급이 이제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그 물류에 대해서 온라인 시장의 이 활성화로 대부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쿠팡이고 미국으로 치면 이제 아마존 이런 것들이 그런 개편이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개편이 됐었는데 공급이 이제 그만큼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물류 창고가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물건이 막 들어오고 막 팔리니까 창고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몇 년 전에 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임야나 이런 것들 비도시 지역의 임야를 이제 그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특히 국가적으로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이제 투자나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막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아니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도 안 하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 시장은 하지만 소비도 이제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국제 유가나 뭐 이제 공급 대란이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가 활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도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물류 창고들 특히 그리고 현재 또 산업단지들이 투자나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류 창고 이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류 창고를 지으면은 이 물류 창고를 짓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회사 입장에서
모두 다 내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류창고 지을 때 보통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금리가 이제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물류창고가 이제 뭐 경매로도 나오고 시장에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사에 뭐 이거를 그 뭐 해외 투자 자본이 뭐 수도권에 이 그 도로 라인이 철도역 라인에 이제 이 물류 창고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인수를 해서 다른 식으로 활용하려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경제 사정을 좀 아시면은 이런 기사를 읽으면은 아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앞에 다음 뉴스를 제목을 봤더니 뭐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오피스텔이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통 그 며칠까지 보면은 아파트 시장이고 또 서울 아파트 뭐 강남 상구 그런 위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오피스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 처음에 인기가 많았었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소규모 돈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월세가 이제 따박따박 나오니까 특히 이제 주거용이죠.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그 집값이 이제 비싸니까 그 아파트 뭐 시장 그러니까 빌라 연립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의 상업지의 라인 쪽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역세권이나 주변에 이제 생활시설, 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에 이제 주거에는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었다고요. 인기가 있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값이 또 폭등을 하니까 이제 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뭐 지방 거점 도시에 이제 역세권 주변에 그 산업과 유통이 이렇게 돼 있는 더블 역세권 주변에 이제 대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오피스텔로 넘어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소형이든 이제 대형이든 인기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값 뭐 그 자재비, 인건비, 건축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공사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크게 이제 그 금액 분담금까지 내고, 소위 말해서 그 분양가가 비싼데, 그거를 막,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인기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88 대책에 이제 뭐, 소형 오피스텔도 포함되죠. 그런 식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제 산정할 때 이제 주택수 제외 이러니까 인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보통 이제 오피스텔은 결국엔 뭐 아까 기사에 완판됐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자체가 인기라기보다는 그 오피스텔의 그 입지입니다, 입지. 예. 입지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느냐. 보통 이제 주거죠. 업무용보다는 이제 주거니까 주거 수요가 있느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난다 하면은, 살아나는 거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흐름을 아신다 하면은, 그 오피스텔에 왜 인기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어디지?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뭐, 허거에서 뭐 든든 전세 해가지고 뭐, 하는데, 또, 이게, 임차인이 들어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 개시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경매 개시 시작 땅 하고 다음날 낙찰되고, 이제 뭔가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다. 경매 개시되고 하면은, 최소 뭐,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리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되고 막 하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경매 허가에서 한다 하면 셀프 낙찰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틈새를 잘 찾아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 이 기간 안에 아직 셀프 낙찰이 돼가지고 뭐 그 소유권을 뺏긴 게 아니다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소유권이 있으면 이제 그 뭐
임차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기간에 이제 뭐 정말 나쁘신 분들은 전월세까지 속여가지고 전월세까지 넣거나 아니면 서로 짜고 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상황이 어려우신 분한테 단기 임대료까지 놓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단기 임대 전월세 단기 임대를 놓으면은 결국에는 소유권에 기반해 이제 그 소위 또 점유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사용 수익과 이제 임차인은 또 점유권까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한 번은 들어보실 거 아닙니까? 명도 소송, 명도를 뭐 서로 이제 보통 이제 경매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이런 거 보면은 뭐 경매를 하러 갔다, 뭐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해서 뭐 얼마를 줘서 내보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뭐 그렇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협상을 할 때 이제 보상을 해달라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짜고 치는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삶이 어려워서 이제 그 기간에 짧은 기간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거기 살려고 들어가신 분인데 이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생각지 못한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명도 소송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명도 소송. 명도 소송도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 인적, 물적 이제 시간까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낭비 그 비용도 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허그에서 할 수 있냐? 이 허그에서 이제 이 그 정부 정책이나 이제 또 그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을 모르시지는 않는데 그 현실의 각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까지에 대한 이제 디테일적인 사항까지 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법안을 정책이나 이런 걸 내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이나 이 뭐 아니면 이런 뭐 걸 하는 이번 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도 몰라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정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걸 아는데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느 특정 틀을 정해놓으면은 그 틀에 문제되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은 경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셀프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틈새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허그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서울 시장의 아파트 시장이 이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몰린다 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사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수도권 내에 있는 분들이 그 아까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세 계약인시 청구권이나 이제 5% 상한제요 그 시점이 맞물려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지어지니까 또 이사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집을 사시는 수도권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녀가 뭐 서울로 취직이 됐다 아니면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간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실거주의 그 시장입니다. 실거주 대부분. 그러니까 실거주의 시장으로 개편이 지금 되고 있는 거 투자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지방의 사람들과 이제 실거주까지 해서 아파트 시장으로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8 대책에서 서울 집값이 이제 폭등을 하니까 뭐 회복 상태가 아니고 이제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 좀 회복이 지나서 이제 뭐 급등이죠.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좀 일시적인 거다 하는데 그분이 보시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뭐 실제 실수요자가 이끄는 아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현상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예측인데 현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8 대책이 나왔죠. 88 대책이 나와서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 근데 공급을 해주는데 공급을 해서 내일 당장 이제 뚝딱뚝딱 지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급을 미래로 이렇게 지어줄 거다 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너희가 좀 따독따독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했던 게 이제 대출이에요. 대출.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 그 스트레스성
스트레스 이제 DSR 2단계 이제 시작하거든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대출 네가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릴 때 네가 돈 빌린다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냥 집값이 얼마 KB 시세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 주변 시세를 보고 뭐 집값이 얼마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리고 나서 뭐 네가 돈을 얼마 네 소득이 얼마에서 네가 얼마만큼 갚을 수 있냐 이랬는데 지금 2단계 이제 시제 변경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주담보대출이나 이제 신용대출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대출이라기보다는 우선은 네가 신용대출에서 주담보대출에서 거기서 이제 한 50%까지 이제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대출이 어떤 게 있냐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대출을 해가지고 금리에 50%까지 하니까 결국 대출이 어렵다 이 말이죠. 더 어려워진다. 아니 공급은 해준다 하는데 대출을 이렇게 어려워해주면 실질적으로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 우쭈쭈 해놓고 대출은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수도 지방에 실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집을 사는 시장 상황은 이제 안정하기보다 이제 조금 주춤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뭐 틈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틈새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요. 예, 풍선 효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아주 큰 풍선 효과라기보다 이제 그 풍선 효과로 강북의 이제 노도강 지도를 잠깐 보면 서울을 치보겠습니다. 서울을 쳐보면 이제 행정구역을 이제 보면 지금 강남 상구가 이렇게 뭐 특히 서울 특히 그리고 강남 상구에 이제 몰린다 하니까 그 발표가 나고 대출이 하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사람 심리가 여기를 못 산다 하더라도 서울은 결국엔 뭐 잘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대기 수요가 계속 있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또 못 산다. 그리고 서울 말고 인천, 경기에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자.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강북, 강남, 노원구, 도봉구, 노도강, 강북구 이쪽으로 이제 또 몰린다. 그런 이제 기사가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시장의 상황을 무조건 딱 뭐 댐처럼 딱 막고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흐름을 아예 딱 단절시키고 막아버리고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좀 틈새 시장이 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8 대책이 딱 나왔다. 그럼 8.8 대책이 딱 나오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 대책 나왔네. 뭐 집값이 뭐 좀 떨어지겠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대책이 나오면 현재 시점,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보는 예측하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이제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정부의 대책이 딱 나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예측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부동산 뉴스를 읽어드리고 제목을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과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전달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채무자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보다는 채무자 저 사람 말이 맞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무자도 전문가적으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내 생각은 어떻지? 이렇게 본인만의 이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씩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기사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통 이제 강남 상구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약을 본다 하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만 뚝딱뚝딱 토지만 이제 거래가 안 돼.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은 이제 그 일정 면적의 이제 토지거래도 이제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실거주 요건이 붙어요. 그러면 실거주 요건이 붙게 되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갭 투자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매매 시 이제 그 갱신을 깨트리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세입자를 달래서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이제 대란이라기보다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구역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 이제 그냥 거래 허가구역을 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단순 투기 세력은 이제 막겠죠. 막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줄어들겠지만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로 지금 실거주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토지만 막는다 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토지 거래 거래 허가 구역이랑 조금 그 방향성이나 모양이 좀 다릅니다. 현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는 때까지 이제 막아버리면은 이 3개월 동안 빨리 개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보면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이제 나중에 8.8 대책에서 지정했던 공급이 들어오는 지역의 그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상권이나 이런 유동소비 인구 그 다음에 실제 거주 인구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 되면 인구가 몰리고 그 기존 인구들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 하면은 이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그 대부분이 집값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 상구 위주로 지금 강남 상구 위주로 엊그제 설명드렸듯이 뭐 이쪽도 있지만 이제 송파나 이쪽에 서초나 뭐 송파 강남 이쪽 라인으로 본다 치면은 그쪽 주변이 이제 집값이 더 오르겠죠. 특히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는 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고 현재 현상으로 본다 하면은 이게 실효성이 막 크게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뭐 아주 디테일적인 사항까지 이제 판단해가지고 정책을 놓으려면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어떻게 발빠르게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이야기나 정보나 아니면 내가 판단이 들었던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한 발짝이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빠른 판단을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을 계속 본인만의 최적의 타이밍을 그리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이를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이제 서로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대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실거주의 아파트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이제 정리해보자 하면은 크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제 강남 상구로 몰리니까 강북 쪽이랑 이제 이쪽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물류창고 뭐 추가로 이제 산업단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허그의 이제 허그의 그 경매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청약은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보시는 눈을 조금씩 키우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저녁 아침 이른 아침이라 새벽이죠. 새벽이랑 그 다음에 저녁 늦게는 이제 그 바람이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잘 때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잤는데 어제는 추워서 살짝 싸늘해서 이제 문 닫고 잤어요.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도 안 틀고 문 닫고 그 창문 하나만 열어놓고 그냥 이제 자니까 이제 날씨가 뭐 그 오후쯤에는 덥지만 조금씩 날짜를 보니까 이제 추석도 다가오네요. 추석도 이제 다가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휴가도 잘 다녀오셨겠지만 이제 추석 전까지 또 한번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도 채구자와 함께 이제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구자 부동산이었습니다.